2025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LG 트윈스 외야수 박혜민의 행보였다. 초기만 해도 박혜민은 LG 잔류가 유력하다, 큰 관심팀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구단 내부에서도 시장에서 박혜민이 대형 계약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그러나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뒤집혔다. KT, NC 등 복수의 팀들이 공격적으로 러브콜을 보냈고 한일전에서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박혜민의 시장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다. 셀러리캡에 묶여 적극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LG는 가격 경쟁에서 점차 밀려났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지도 못한 팀이라는 말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다. 바로 기아 타이거즈가 경쟁을 제압하고 박혜민을 품었다. LG 팬들에게는 충격, 기아 팬들에게는 환희와 논란, FA 시장에는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기아는 박혜민에게 5년, 총액 68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안겼다. 이 금액은 박혜민의 FA 가치가 급등한 상황에서도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박혜민은 이번 FA가 사실상 커리어 마지막 대형 계약이라는 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4년 60억 계약의 마지막 시기, 수비력과 주루 생산성이 절정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 그가 FA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계약은 바로 이번이었다. 초기에 박혜민이 고민했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였다. 1. 금액 셀러리캡으로 묶인 LG보다 더 큰 투자 가능 팀을 원했다. 2. 주전 보장 단순 외야수가 아닌 팀 전체를 움직이는 리더형 중견수 역할을 원했다. 3. 팀 리더십 수요, 대표팀 주장 경험을 적극 활용해줄 팀을 찾았다. KT와 NC 모두 박혜민을 원했지만 계약 막판의 기아가 리더십 역할, 중견수 고정 기용, 5년 보장, 대형 금액을 모두 내놓으며 단숨에 판도를 뒤집었다. 특히 기아는 최영우, 김도영 중심 타선의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비 중심의 중견수 플러스 안정적 테이블 세터를 강하게 원했다. 여기에 기아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수비 중심 야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도 박혜민의 성향과 적절히 맞아떨어졌다. 기아 관계자, 가상 인용 우리는 그가 단순한 외야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무드를 바꿀 수 있는 리더라고 봤습니다. 그가 오면 팀이 바뀝니다. 그 가치는 금액 이상의 것입니다. LG는 이번 겨울을 매우 힘들게 보냈다. LG는 이미 2024년 셀러리캡을 초과했고 제재금까지 납부한 상황이었다. 즉, 에파에게 큰돈을 쓸 수 없는 구조였다. 김현수 협상, 2 더하기 1년, 총액 30억대 제시. 박혜민 협상, 가격 상승으로 점점 부담 증가. 여기에 두산이 김현수 영입에 강력히 나섰고 KT, NC가 박혜민을 두고 경쟁하자 LG는 점점 코너로 몰렸다. 차명석 단장은 둘 중 한 명을 놓치면 다른 한 명에게 몰아주겠다 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두 선수 모두와 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였다. LG 내부에서도 이미 박혜민의 금액은 우리가 예측했던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아가 LG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형 금액을 던지자 LG는 더 이상 경쟁할 방법이 없었다. LG는 이번 겨울에 김현수 이탈 가능성 70%, 박혜민 이탈 확정 이라는 최악의 흐름에 다시 직면했다. LG 팬들은 커뮤니티와 SNS에서 4연패 구상은 사실상 끝났다. 외야 붕괴는 피할 수 없다. 나는 절망감을 드러낼 정도였다. 기아는 2025 시즌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을 하나 안고 있었다. 바로 중견수 부재. 기존의 외야 구성은 공격력 중심이었고 수비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기아는 강한 불펜 선발진을 구축하고도 수비 효율이 떨어져 승수를 날리는 경기가 많았다. 기아는 이번 FA 시장에서 기동력 보강, 수비 안정, 전력 흐름 조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던 와중
한일전에서 박혜민이 보여준 것은 기아의 정확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퍼포먼스였다. 한일전 박혜민 활약 포인트. 초반 기세를 살리는 중전 안타. 난타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외야 수비. 주로 템포 조절 능력. 대표팀 주장으로서의 리더십. 국제 무대에서의 대응력. 기아는 내부 회의에서 박혜민은 단순한 외야, 보강이 아니라 팀 문화를 바꿀 선수다. 나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대형 금액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을 추진했던 실무진은 KT와 NC가 박혜민에게 이미 5년 계약 규모의 큰 금액을 제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기아는 이를 넘어서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흥미로운 점은 기아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계약을 두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이다. 찬성 여론. 수비 안정화는 곧 승수 증가로 이어진다. 젊은 외야진의 멘토가 필요했는데 최적의 카드. 테이블 세터 구성 완성이다. 우승을 노린다면 이런 투자도 필요하다. 반대 여론. 나이가 적지 않은데 5년은 너무 길다. 공격적 생산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 황금자원 FA가 나올 가능성을 막는 계약이다. 기아가 초대형 투자를 단행한 만큼 내부적으로도 리스크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프런트는 리스크보다 즉시 전력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박혜민을 단순한 전력 보강 차원이 아닌 팀 구심점 역할까지 포함한 패키지 영입으로 본다. 기아가 박혜민에게 기대하는 4가지 역할. 1. 중견수 수비 안정화. 2. 2번 타순 테이블 세터 역할. 3. 젊은 외야진. 최영우 이후 세대. 교육. 4. 클럽하우스 리더십 구축. 박혜민은 LG에서도 분위기 메이커, 철저한 자기관리, 후배 면담 등을 해왔고 대표팀에서도 주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증명했다. 기아는 이런 요소를 팀에 접목시키려 한다. 박혜민의 기아행은 단순 이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KT와 NC는 박혜민의 쟁탈전에 깊이 관여했으며 둘 다 외야 보강을 1순위로 두고 있었다. 이번 이적으로 인해 KT는 외야와 테이블 세터를 새롭게 찾아야 하고 NC는 최현준 이탈 시 대체자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NC는 박혜민을 최현준 대체자 1순위로 보고 적극 협상했던 만큼 이번 결과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많다. 시장 후속 움직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LG는 현재 김현수 이탈 가능성 70%, 박혜민 이탈 확정 이라는 최악의 조합 앞에 서 있다. 외야 자원은 급격히 붕괴되고 있고 수비 구조 또한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LG의 테이블 세터, 중견수, 리더십 모두 박혜민이 담당하던 영역이었기에 그 공백은 결코 가볍지 않다. LG 내부에서는 리빌딩을 해야 하나, 트레이드를 통해 외야를 보강해야 하나, 포지션 세대 교체를 강행해야 한다. 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LG 팬들은 SNS에서 혜민이 형 떠나는 순간 외야가 구멍 뚫렸다. 셀캡 때문에 선수들을 눈앞에서 놓친다. 3연패 구상은 이제 물 건너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계약 체결 뒤 비공식 인터뷰에서 박혜민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선택의 이유를 밝혔다. 박혜민은 LG를 떠나는 것에 대해 팬들에게 정말 고맙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기존 팬들에 대한 감사를 강조했다. 기아는 이번 계약으로 외야 수비 안정, 테이블 세터 강화, 팀 리더십 확립 이라는 3가지 요소를 한 번에 해결했다. 물론 나이, 긴 계약 기간, 금액 부담,
이라는 리스크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기아는 우승 DNA를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그 첫걸음을 박혜민이라는 카드로 택했다. 이번 이적은 단순히 한 선수의 FA 이동이 아니라 KBO 전체의 판도를 바꿀 만큼의 큰 파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LG는 위기에 빠졌고 기아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며 KT와 NC는 계획을 다시 써야 한다. 그리고 박혜민은 자신의 마지막 전성기를 완전히 새로운 팀에서 다시 증명해야 하는 도전을 시작한다. 이번 박혜민의 기아 타이거즈 행은 셀러리캡 시대의 FA 운영 한계, 수비 중심 야구의 가치, 리더십 패키지의 중요성, 지방팀의 장기 투자 방식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FA 시장이 끝나기도 전 2025에서 2026 시즌 KBO 판도는 이미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박혜민의 기아행이 공식 발표된 이후 KBO 내부는 조용할 틈이 없었다. 얼핏 보면 단순한 FA 계약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번 움직임은 셀러리캡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대규모 판도 붕괴 사례이자 앞으로 최소 3에서 5년간 KBO 구단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사건이었다. 특히 기아는 이번 영입을 통해 단순 외야, 보강이 아니라 구단 경영 철학의 변화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혜민 영입 발표 직후 기아는 구단 내 여러 부서에 걸쳐 구조 재정비에 착수했다. 이 과정은 박혜민 한 명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기아가 바라보는 차세대 경쟁 구도에 맞춘 준비였다. 기아는 이미 2023년, 2024년 동안 실책 감소 정책, 포지션별 수비 데이터 강화, 세부주루 지표 분석 확대 늘 꾸준히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중견수라는 핵심 조각이 빠진 상태였다. 외야 중앙을 방어하지 못하면 그 어떤 수비 철학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코칭 스태프의 오래된 고질적 고민이었다. 박혜민 합류로 이 퍼즐이 완성되면서 기아는 본격적으로 캡처존 확대 정책, 투수 수비 연동 시프트 체계, 주루 테크닉 전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혜민의 영입은 마치 이 구단의 정체성을 재정의한 기점이었다. LG는 2023에서 2024 시즌 동안 장기 경쟁 가능 전력, 젊은 타선, 안정적 외야 수비를 기반으로 KBO 최정상급 팀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박혜민 이탈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고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빠진 문제가 아니었다. LG의 2025 우승과 2024 경쟁력의 이면에는 박혜민의 수비 주루, 리더십 비중이 실제 수치보다 훨씬 컸다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코칭 스태프는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해왔다. 수비 지표는 최상위권. 테이블 세터 체계의 안정감은 리그 최고. 후배 육성 기여도는 가시화되지 않는다. 리더십이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준다. LG는 셀러리캡에 막혀 그 가치를 금액으로 반영하지 못했고 이 결과는 FA 시장 최대의 역설로 남게 되었다. LG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중견수, 리더, 1, 2번 테이블 세터, 클럽하우스 중심 인물, 수비 전술의 핵심축. 즉, LG는 선수 한 명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잃은 셈이었다. 기아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점은 LG의 아쉬움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KT와 NC는 이번 FA 시장에서 박혜민을 1순위로 원하는 팀들이었다. 그러나 두 팀은 기아의 돌발적인 대형 투자로 인해 전력 재편 계획 전체가 흔들렸다. KT의 문제점. KT는 최근 2년간 공격력과 장타력에 비해 외야 커버리지 부족, 테이블 세터 일관성 저하 가 문제로 지적됐다. 박혜민이 오면 조용호, 배정대와 함께 리그 최상위권의 기동력 중심 외야 구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영입 실패 후 KT는 결국
트레이드 시장 재진입, 이군 외야 자원 조기 승격 논의, 외국인 타자 구성을 변경 등 여러 플랜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NC의 좌절. NC는 최원준 문제가 발등에 불이었다. 최원준의 FA 이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대체자로 박혜민을 1순위로 점 찍어두었기 때문이다. NC는 실제 협상에서 기아와 비슷한 5년 규모를 제시했으나 기아가 제시한 리더십 주전 보장 역할 보장 패키지를 넘지 못했다. NC 내부에서는 이제 A급 외야를 파해서 얻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깊어지는 중이다. 이번 이동은 샐러리캡이 FA 시장에 끼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첫 사례였다. 샐러리캡은 부자 구단이 아니라 기존 전력을 유지하던 구단을 막는다. LG는 부자 구단이지만 샐러리캡 초과로 인해 기존 주력 선수들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다. 반면 기아는 샐러리캡 여유분이 많았고 이를 한 번에 집중 투입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FA 시장은 돈 많은 팀이 유리한 시대가 아니라 남는 셀리가 있는 팀이 유리한 시대로 전환. 이는 매우 큰 구조 변화다. 샐러리캡이 가득 찬 강팀들은 유지가 어렵고 샐러리캡 여유가 있는 팀들이 대형 FA를 독식한다. 이는 앞으로 전력의 균형이 더 자주 흔들릴 것임을 의미한다. 박혜민은 기아의 전술적 중심축을 완전히 바꾸는 선수다. 수비 20푸트 강화. 박혜민의 넓은 수비 범위는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의 라인 전체를 재조정할 수 있다. 특히 좌우 외야수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기아는 투수 운용에서 훨씬 공격적인 존 공략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시스템의 변화. 기아가 박혜민의 합류로 기대하는 바는 단순 도루가 아니다. 1루, 3루 베이스 사이드 운영, 런앤히트 빈도, 번트 세트 플레이, 고급 주루 판단력 전수. 이것은 1년에 1, 2승, 많게는 3승 이상의 효과를 만든다고 평가된다. 타순 구성 변화. 기아의 고민은 늘 이랬다. 김도영을 한 번에 둘까? 세 번에 둘까? 서건창, 박찬호의 부침을 어떻게 메울까? 박혜민은 이 질문들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다. FA 시장에서 유독 언더밸류 되던 항목이 있었다. 바로 리더십이다.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LG 시절 박혜민의 역할은 수비나 주루보다 더 크게 평가한 내부 인사가 많았다. 후배 상담, 외야 수비 훈련 조율, 경기 중 분위기 전환, 대표팀 캡틴 경험, 시즌 중 관리 루틴의 모범 제공. 기아는 이 부분을 가장 높게 본 구단이다. 금액이 높아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계약은 기아 팬덤을 두 갈래로 갈랐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공통된 질문은 하나였다. 이 투자가 우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긍정적 전망. 수비력 강화는 즉시 효과가 난다. 투수진의 1회가 0.20에서 0.40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테이블 세터의 안정화는 장타 중심 타선과 찰떡궁합이다. 젊은 외야진은 박혜민을 통해 성장폭이 커질 것이다. 부정적 전망. 5년 계약은 분명 리스크다. 35세 이후 수비 범위 축소는 불가피하다. 공격력 하락이 빨리 나타나면 계약 효율이 떨어진다. 대형 FA 영입을 막는 캡락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기아 프런트는 계산을 마쳤다. 장기 리스크, 단기 우승 가능성. 이라는 판단이다. 2025 FA 시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2026, 2027 FA 시장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다. 외야수 몸값 상승은 불가피. 박혜민의 5년 68억 계약은 리그 외야 중심 FA의 기준이 되었다. 등 외야 테이블 세터 계열 선수들은
FA 시장에서 몸값이 더 뛰어오를 것이다. 수비형 선수의 가치 재평가. KBO는 그동안 타격이 되는 선수 대형 계약 이라는 공식이 강했다. 하지만 박혜민 계약 이후 수비 주루 리더십 패키지 장기 계약 가능 라는 새로운 공식이 등장했다. 이는 리그 전반의 전술 흐름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 박혜민은 이 계약이 사실상 커리어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매우 신중했고 그만큼 그의 의지도 강하다. 기아에서의 목표. 팀 우승 기업. 젊은 선수들의 성장 촉진. 수비 체계 구축. 테이블 세터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 팀 내부에서는 박혜민이 오면 팀 전체가 더 단단해진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시나리오 A 성공 사례로 남는 경우 기아는 수비력 플러스 주루 효율 상승. 박혜민은 2에서 3년간 꾸준한 WR 유지. 젊은 외야진 성장. 팀 화합 상승. 2025에서 2026 기아 상위권 경쟁. 시나리오 B 리스크가 드러나는 경우 타격 부진. 잠부상. 중견수 자리 경쟁 심화. 계약 논란 재점화. 지형 변화. 2026 FA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투자, 리더십, 샐러리 캡, 전술 변화였다. 박혜민의 기아행은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리그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LG는 위기에 직면했고 기아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KT와 NC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박혜민은 자신의 마지막 전성기를 온전히 불태우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다. 2026 시즌이 어느 팀의 손을 들어줄지 그 답은 곧 야구장에서 밝혀질 것이다.